이번 6.1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가 돼버렸다. 그게 핵심은 이재명 전 후보가 이 조기 등판을 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이 구당 차원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보면은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에서 국정안정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정당 지지도는 이 국힘이 민주당보다 거의 10% 정도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충수였나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재명 조기 등판이 불가피했다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길게 호흡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갖다가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이 후보로 나서지 않고 선거를 그냥 이 선거 운동을 총괄하면서 지휘하는 그 정도로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 한 2년 이내에 있는 어떤 선거도 사실 야당이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국정안정론이 정권 견제론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게 과거의 사례였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러니까 국정안정론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 헛발질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그렇게 서둘러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다시 또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구도 자체가 이렇게 여권 쪽으로, 지금 신여권 쪽으로 상당히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보니까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만들어야 될 가장 큰 정치적인,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야 될 정치적 무기인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우위의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바람을 완전히 잡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인물이라는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표하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세 명이잖아요. 이재명, 송영길, 김동연. 근데 이재명과 김동연은 둘 사람 다 지금 바로 직전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판을 주도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맞는 거야?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면 민생과 직결된 생활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똑같이 대선과 총선과 같은 중앙의 그 권력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처럼 비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송영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 현역 국회의원이 강력단체장이 도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기를 그러니까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많죠. 이번에는 200군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송영길 후보가 정말 나쁜 선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천의 현역 의원이면 인천시장을 도전을 해야지 왜 이 광역 단위를 넘어서 서울로 가서 도전합니까? 그러면 이 지금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먹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의원직을 사퇴했던 이낙연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종의 기책 사유라고 해서 후보 안 냈잖아요. 그럼 이번처럼 정치적 먹튀를 한 부분들은 후보를 안 내야죠. 근데 왜 그 이재명을 냅니까? 이런 것들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선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양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황 수사님은 이재명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법정 문제가 상당히 초조함을 불러와가지고, 과거에 한국에 보면 대선 떨어졌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해외로 나가든가, 또 아니면 초반에 한 2, 3년 그래서 대선 이긴 사람의 권력이 좀 허물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정치판에 등장을 하는 게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이제 예의나 또 자기가 안전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러면 역대 대선 떨어진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측면에서 보면
의혹이나 비리나 이런 문제에 관련되는 것들에서 뭐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인물인데 저렇게 빨리 이제 대선에 다시 또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고 그러려면 당권을 장악해야 되고 또 당권을 장악하려면 신여권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틀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국회의원 지위가 돼서 8월달 민주당 당권을 갖다가 쥐어야 된다. 이런 어떤 초조감이 저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저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나 또 친 이재명 계열이야 뭐 거기에 기대어서 다음 대권을 양상을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뭐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저거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시각이 좀 팽배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문이나 정치적 정적에게 가만히 있으면 공격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금수환박법도 사실상 방주하에 통과됐지 반대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윤이 별로 그렇게 뭐 과거에 대한 비리 척결, 부패 척결,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이런 데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초반에 좀 숙이고 있는 부분을 권력 맛을 봐가지고 대선에 나오는 거 잊지 못해서 여기서 내가 좀 빠져 있다가는 권력에서 완전히 도외시 될 수 있다. 이런 초조감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에 현역에 있어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무리수를 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수명을. 저는 그렇게 봐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이재명 조기 등판이 송영길 출마가 옳았느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재명 출마를 안 하고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지 않았으면 현재 지방선거의 판세가 바뀌었을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뀔 거 없습니다. 송영길 출마하지 않고 이재명 출마하지 않아도 뭐 더 무너졌을지 더 무너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지금 민주당의 지금 사실상 지금 지지율 하락 정도 하니까 폭망 수준이에요. 붕괴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나 지방선거의 지금 부진을 이 두 사람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지금 분석이 아니다. 그러면 왜 지금 지방선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붕괴 수준까지 갔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컸던 게 거의 70~80%가 검수완박. 그 법안 내용보다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보수는 산업화였고 이 진보 민주당은 민주화였는데 자기네들 정당의 우리나라 근대화의 가장 큰 기여로 했던 이 민주화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겁니다. 민주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토론하고 합의하고 해서 그것을 통합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이지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민주적 가치일까요? 특히나 검수완박 그 법안은 그 당시 국민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강행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도 더 높았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에서의 다수결이지 국민 다수결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96년도 YS 때의 노동법 강행 처리에 비견될 만큼 향후 민주당은 이 현 시점뿐만 아니고 향후 깊고 길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YS가 그 당시 96년도 노동법 파동 그 문제로 강행 처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국가적으로는 IMF라는 국가적인 어떤 그 불행이 왔고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DJ 노무현 10년 권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언론 결핵 있는 쪽에도 너무 간과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덜 기대했던 보수가 했던 것보다도 민주주의를 가치를 내세웠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게 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보면은 집으로 말하면은 기둥이 다 무너지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 관련 사건들. 이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어져가 국민들이 손을 놨고
세 번째는 서울시장 공천 때의 당의 전략부재. 아예 그냥 이번 선거에서는 진다. 패대주의에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략부재에 되고 서로 이왕 지는 거 다음 선거 이후 헤게모니에 관심을 갖고서 공천 노름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송영길이가 시장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 놓고 봅시다. 송영길이가 안 나가면 누구를 낼 건데? 나가는 인물이 나요. 그러면 지역구를 바꾼 게 문제가 아니 국회의원들 수도 없이 바꾸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 올려갖고 뭐라고 하죠? 전진 배치라고 하나? 하고 지방에 있는 서울 사람 지방에 내려 보내기도 하고 방위도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이 현재 지방선거에 대고 이런 지금 문제 내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 서울에 경기도 인천 충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구를 2번, 3번, 4번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특징이 뭐가면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었던 지역은 2번, 3번 하면은 역전을 허용하고 민주당이 뒤져 있었던 지역은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것이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역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큰 흐름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 민주당의 그 원인 분석을 송영길, 이재명으로 본 건 아니다. 내가 여기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천에 이재명 후보가 그 계양구 출마한 직후 2, 3일 후에 제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만 그 당시 박남춘 시장이 두 자릿수로 뒤지고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직후에 조사를 하니까 3%포인트 정도 격차로 좁혀지더라고요. 좁혀지는데 그 다음에 그 성 스캔들 뭐 그런 거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또 격차가 벌어져 온단 말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조사를 했는 그 자료를 보면은 이게 전국은 아니고 인천만 딱 놓고 보면은 이재명 출마가 지역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효과가 뭐고 그것보다 더 큰 악재, 더 큰 하락 요인이 작용해서 그냥 무너지는 이런 형국이다. 저는 사실을 그래 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지금 그러니까 뭐 전진 배치 또 뭐 이렇게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데 이번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세균 뭐 의원이 그러니까 이 전북에서 뭐 4번인가 하고 난 뒤에 종로로 하는 거는 4년 임기를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지만 이번엔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또 안 들어가야 될 세금이 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뭐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광역단체장 도전하기 위해서 중도하에 사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경남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경남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이 단체의 이 광역 단위의 이게 도움이 되니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건데 이번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계양 주민들이 이걸 대변해서 뭔가 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 4년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넘어간다? 그것도 인천시장도 아니고 그 서울시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국민 혈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양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말 그대로 계양 주민이 뿔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이 안 나왔으면 가면 이 판이 그러면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저는 정치적 상상력만 발휘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송영길이 내가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서 내가 멍석을 깔게 하면서 강경화, 김현종 뭐 이런 사람들 유페이서들 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스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 마음껏 경쟁해라. 내가 그 보호막을 치줄게.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 만약에 후보가 누군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엔 지방선거거든요.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실적도 쌓아놨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 이 리더급 때는 이재명과 송영길 이런 김동연 이런 사람들의 막 정치적인 폭풍에 휘말리면서 정작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해왔던 업적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 선거로 확 가버리니까
문제는 이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자신이 지금 공직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전략적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딴거 다 떠나면 짧게 이야기했고 분당갑에 보궐선거 있으면 분당갑에 나갔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오라고 붙자 했잖아요. 네. 그럼 전진 배치가 맞다고 한다면 왜 개항을 해 나갑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찾아서 도망간 거잖아요. 뭐라고 하든. 그럼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뭐 치열함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본인도 기득권이 돼가지고요. 송영길이 꼬덕에서 서울시장 출마시키고 지금 그럼 여기 나갑니까? 지금 자기가 거기 나가야 될 게 아니라 분당갑에서 안철수하고 붙어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라고 끌고 가는 것이 정치를 갖다가 뭐 곧바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명분에 걸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의 이런 행태는 저는 이재명이 다음에 대선 후보도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로 아마 자기 정치 생명은 국회에 살아오더라도요.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염증이 아마 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완급히 퍼질 것이다. 저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은 정치를 더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우리 제가 한마디만 딱 더 볼게요. 아니 제가 진짜 얘가 이 지금 이번에 보면 민주당 특히 이 지도부 중에 86 출신들이잖아요. 저도 뭐 86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아까 송영길 이야기, 송영기 대표적인 86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는 대선 때 86 용태론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왜 지금 나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약에 그때 86 그 용태론 이야기했을 때 다음 자기 총선 불출마 안 한다 했지만 자기가 대선 이기고 나면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정치적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막히니까 지금 꼼수를 선 거밖에 더 비치니까 이번에 이 지금 조정식, 우상호 이 두 사람도 이번에 어제 벌어졌던 저 민주당 내에 국회의장 경선에 네다섯이 나오잖아요. 그 상당히 뜬금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어떻게 86들이 정치적인 자신들이 이익만이나 급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 지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윤호중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자기가 왜 안 물러납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장 합니까?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지도부가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했으면 그럼 바로 그 뒤에 선출됐던 윤호중한테 그러면 단밀히 줘야죠. 그건 윤호중이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밀히 줘야죠. 자기가 끝끝내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정치적 과실은 따먹고 있잖아요. 이러한 식의 정치적인 모습들이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 못했다. 그런 식으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자기 혁신의 어떤 이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박영선 그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좀 있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뭐냐면 그게 이 명분과 원칙이거든요. 맞습니다. 지역구가 당선이 어렵더라도 어떤 이 당시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부딪혀서 바보 노무현을 해서 그것이 전국적인 국민들의 힘이 얻어서 어떤 국민 경선의 역전 드라마를 냈던 거고 그랬을 때 그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사실 그 분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본인이 성남시장 선거할 때 분당에서 이겼어요. 예. 이번엔 대선 때는 졌지만 거기 한번 만약에 꼭 출마를 했었으면은 해야 됐다면은 거기에 출마하는 정도 같으면은 좀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철수한테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나 듣고 그건 본인이 이제 자초한 거고 뭐 정치인들은 또 당선을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부분 또 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도 상당히 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 리더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실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어디까지 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민주당의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선 때는 0.73% 때문에 일이 다 이래 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서 그 실패한 건데 재창출에. 그랬으면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혁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야 할지, 이거부터 하는 것은 기본이었는데 이걸 생략을 해버리고,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투톱으로서 대선 책임을 져야 될 그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 전체에서 거기 다 전부 다 막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 패배와 그 극복 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냥 토론회 몇 번 한 걸로 끝나버렸지, 사실 당력을 다 총력으로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거죠, 이게.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지방선거 제가 볼 때도 뭐 거의 지금 대선 성적으로 하면 10대 7이거든요. 이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가능한가? 제가 볼 때 그 이후로는 또 8월달 전당대회입니다.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또 그게 그 다음 공천이 중요하니까 전당대회를 위해서 서로 또 돌진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뒤에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 분당을 또 같이 이야기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정말 그 악정고투했죠. 대장동 의혹 속에서도 이 욕설 사건 의혹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1600만 표 이상, 1610만 표. 1610만 표. 아마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빼놓고는 제일 많이 받았죠. 제일 많이 받았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 받은 후보죠.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0.73% 차이로 현 대통령하고 차이도 없는 국민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야당으로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저는 이번에 그 포스터를 갖다 붙여놓은 걸 보고 상대방의 그 무명의 윤형선이라는 후보의 포스터에 보니까 25일 대 25년? 25년 대 25일인가. 본인은 25년 대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5일 정도 있게 된다. 참 아프겠어요, 그게.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이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받으면은, 제가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항을 유권자들을 물러봤다. 물러간 거죠. 그 자존심에 지금 이제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전화 면접에서는 높게 나온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간에 그 추이는 봐야 되겠는데, 참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번 지방선거도 지금 일주일 남았지만 빨리 지나가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고, 이거는 저는 홍 소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은데요. 뭐냐면 이게 뭐 송영길, 이재명이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저방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 뭐 그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